오히려 그 강남이 아니고 트리마제를 강남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맨날 가시는데 택시를 타면 다리만 건너면 바로라고 압구정 청담 새마을권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뎁송입니다. 얼마 전에 트리마제 국평이 55억에 거래되면서 좀 논란이 있었죠. 제가 3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바로 이 트리마제라는 집을 사서 작년에 삼성동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했는데,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시각에서 이곳이 왜 비쌀 수밖에 없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여기가 제가 진짜 살던 당시 집 사진인데요. 첫 번째로 좋았던 게 저는 인테리어예요. 저희는 순정 인테리어로 두고 살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단 백화점에 온 것처럼 모든 곳이 좀 대리석으로 마감이 돼 있었고, 층고가 좀 높아서 되게 그 개방감이 좋았달까요? 그리고 창이 전면으로 뚫려 있는 통창이었어서 집이 더 밝고 이뻐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 층고를 보면은 지금 이게 저희 집 현관 사진인데 느껴지실까 모르겠네요. 층고가 일반 아파트보다 한 20cm에서 30cm 높게 설계가 됐대요. 그래서 좀 공간감이 좋았고,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일반 아파트랑 다르게 벽식 구조가 아니라 건물 짓는 것처럼 그 기둥식 구조예요. 그래서 전용률이 좀 낮다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전용 84가 다른 곳처럼 34평이 아니라 그래서 38평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좁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이 평면도가 제가 살던 아파트의 평면도인데, 이 파란색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 면적이거든요. 현관에도 이렇게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다용도실인데, 이 다용도실의 크기가 커서 웬만한 방 하나 정도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짐들은 다 여기에 넣으면 되고, 안방에도 이 베란다가 하도 크게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 컴퓨터를 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집을 판 매도인 분도 실제로 50평에서 살던 분인데 짐을 거의 버리지 않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수납 공간이 넓어서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주복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지만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같은 높이의 다른 건물보다 단지의 조경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한강뷰는 아니었는데 조경이 이뻐서 뭐 주말이면 소파 들어 누워서 나눠보고 뭐 그랬어요. 수목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에서 말고 밖에서 보면 뭐 이런 식의 조경이 있는데 좀 호텔식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선베드에 잔디도 있고 분수도 있고요. 트리마제 이후로 이런 식의 호텔 조경하는 아파트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마제 하면 또 유명한 게 조식 1세대 아파트로 유명하죠. 조식은 7,000원, 8,000원 수준이었는데 브런치 이게 나온 거 찍은 거거든요. 정말 맛도 괜찮았습니다. 밥은 이제 한식이랑 한식 외 이렇게 두 개 식단으로 나오는데 항상 고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한식은 고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잘못 아시는 게 아침만 아니라 이제 여기 점심이랑 저녁도 주거든요. 러너라고 하는데 3시부터 9시까지 해서 회사 끝나고 와서 운동하고 여기에서 밥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뭐 월세 1,000만원짜리 버거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러너 사진인데 그 중에 트리마제 버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점심이랑 저녁에 간편하게 먹기 좋아서 이제 와이프랑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식이라고 좀 스페셜하게 나오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 한 주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주말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로 가격이 좀 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하도 좋아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은 일부러 이 특식 나오는 날만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커뮤니티에서 밥 먹고 집에 올라가서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다 관리비로 나가는 돈이긴 한데 동마다 이제 로비가 있어요. 이게 그 로비 사진이거든요. 로비에 보면 이제 보안 직원분들이 항상 거주를 하고 계시고 교대로 순찰을 해주세요. 그래서 확실히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아파트랑 좀 급이 다르게 안심이 된다,
이런 면이 확실히 있었고, 이 화면에 보이신 로비가 있어서 약속 시간이 뜨거나 뭐 미리 나가 있을 때 호텔 로비처럼 소파에 앉아서 여기 잡지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잡지를 보고 앉아서 뭐 요즘처럼 더운 날 아니면 추운 날 밖에서 나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 있던 것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나 뭐 갤러리아 포레처럼 서울숲 안에 있는 단지는 아닌데 트리마제도 서울숲이랑 꽤 가깝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서울숲 쪽에서 많이들 그 서울숲역 쪽에서 서울숲으로 많이 가시죠. 근데 이제 트리마제에 사시는 분들은 요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쪽문입니다. 트리마제 쪽에서 쪽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 쪽문으로 나오면 삼거리가 나오고 요 삼거리에서 바로 길을 건널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을 건너면 어디냐? 요게 그 서울숲 주차장이 나오거든요. 서울숲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직선으로 들어가면 이 도보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와이프랑 뭐 저녁에 한강 걷는 것도 좋은데 한강이 뭐 공원 있는 한강이 아니잖아요, 성수가. 그래서 서울숲으로 이렇게 바로 걸어서 걷다 보면은 좀 쾌적했기도 했고, 또 동선도 일반 분들이랑 안 겹치고 뭐 거주민들 다니는 동선 따로 있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랑 또 서울숲 주차장이랑도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인들 이제 서울숲 올 때 차 막힐 때 대신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 좀 대고 갈 수도 있었고요. 그런 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따로 있는데 바로 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가 로얄동이 1동이랑 2동이거든요. 여기는 38평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56평, 57평, 62평, 그 다음에 제일 작은 평수 29평 이렇게 돼 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이 바로 로얄동의 중층에 1, 2동에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강뷰고요. 그 중에도 한강뷰가 잘 나오는 스위트룸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인기가 하도 많아서 예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저희 그 인터넷 아니죠. 뭐 강의 들을 때 수강 신청할 때 대기했다 하잖아요. 이 스위트룸도 대기를 했다가 새벽 시간에 광클을 해서 이제 예약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직접 찍은 게스트하우스 한강뷰인데 꽤 괜찮죠.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한강뷰죠. 내부도 좀 뭐 깔끔합니다. 뭐 일반 세대만큼은 아니라도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지인들 초대할 때면 진짜 만족도가 최고였고 지인들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뭐 어때요? 좀 괜찮은 곳 같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단순히 이 아파트에 대한 상품성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강뷰가 여기 말고도 나오는 아파트들 많고 요즘 조식 안 주면 뭐 신축 취급 거의 못 받죠. 그리고 세대수도 여기가 1000세대 미만이고 학군이야 뭐 없다시피 하는 곳이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국평이 55억을 찍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압구정 맞은편에 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압구정이 뭔데? 압구정 뭐 거기 집 한 채 가지고 재건축할 돈도 없어서 구축에 그냥 있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강남에 직접 살고 강남에서 직접 살았던 토박이 분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집 살 때 그러니까 이 트리마제를 팔려는 할머니가 청담에만 쭉 살던 분이셨어요. 이제부터 그냥 이 분을 청담 할머니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원래 태남,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강남에 제가 집을 원래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매도인층 문제로 계약이 좀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마침 트리마제에 좋은 조건으로 물건이 있어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트리마제를 보러 간 게 아니라요. 근데 그때 트리마제 매도인인 청담 할머니를 만나게 돼서 뭐 이렇게 뭐 다른 집을 계약했었다가 취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청담 할머니가 대뜸 저한테 왜 그런 곳에 집을 사느냐 라고 이제 좀 다그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강남구가 당연히 강남이지 뭐 여기 트리마제는 강북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구도 사실 성동구고,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인식은
오히려 그 강남이 아니고 트리마제를 강남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맨날 가시는데 택시를 타면 다리만 건너면 바로라고 압구정, 청담 새마을권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제가 트리마제를 매수할 때 같이 매수 경쟁이 붙었던 사람들이 압구정 현대 60평을 팔고 온 노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리마제 진짜 이 수요층이 압구정, 청담, 삼성에 오래전부터 살던 토박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남 생활권으로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 트리마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테헤란로 남쪽보다 이 트리마제를 조금 더 강남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제 얘기를 들어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트리마제가 지어지고 분양 때부터 쭉 살아오셨던 청담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들이랑 제가 작년까지 이곳에 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곳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맞은편이 하필이면 대한민국 1%의 자산가들이 모여있는 태북이고, 또 하필이면 그곳이 신축이 하나도 없는 구축밭이고, 또 하필이면 트리마제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비단 트리마제뿐만 아니라 요즘 신고가 경쟁을 하고 있는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나 갤러리아 포레도 마찬가지겠죠. 한마디로 이 트리마제는 강남 태북의 신축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재밌는 건 부산에도 이런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용호동 W라고 좀 유명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트리마제처럼 되게 높은 아파트고요. 옆에 트리마제처럼 좋은 재개발이 잡혀져 있지 않지만 좋은 환경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 뷰가 정말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유명한 게 마린시티보다 비싸다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이게 마린시티보다 비싸고 정말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뷰가 좋아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W가 비싼 이유는 부산 부자들이 모여 사는 남천동이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남천동이 구축밭이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이 W 맞은편의 남천동에 신축이 정말 많았거나 W 자체가 트리마제처럼 멋있는 상품이나 뷰가 안 나오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트리마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당장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남보다 성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미 작년에 제 이 집을 팔고 이사를 나왔고 앞으로 여기가 최고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곳에 살기 전처럼 이곳이 왜 강남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지? 왜 이렇게 비싸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경험과 제가 느낀 바, 투자자로서의 시각을 통해서 이곳이 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 힌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